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체크아웃 시간에 구매했었던 책들을 읽어보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은 작가의 만조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책은 분량이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은 편이네요. 중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책의 크기도 작고 페이지 수도 작고 글자 크기도 조금 큰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은 이따가 다룰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장르가 변한다는 점이죠. 어릴 적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흔적을 확인하러 가는 여정. 근데 살짝 지루한. 그런데 그 와중에 살짝 등장하는 오컬트적 요소. 이 정도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전환됩니다. 정말 재미있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무난무난했다, 가볍게 읽기 좋다 정도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조혜은 작가의 팬이시라면 굳이 피해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다케마루의 사륙에 이르는 병. 이 책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잔인함과 반전. 먼저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 소설로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과 종의 기원 정도고, 그 밖에 수위가 좀 세다 싶은 작품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흰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 책들은 적어도 19세 미만 구독 불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소설이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 수위는 돼야 하는구나 라는 거죠. 정말 잔인합니다. 사륙에 이르는 병, 사랑. 이 책의 내용을 잘 에둘러서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 시간증, 네크로필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전. 이 반전은 굉장히 독특하고 왜 이 책이 찬사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반전을 표현한 구조적 장치가 한때 유행이었다고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반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서 등장한 복선들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잔인하기는 하지만 뒷부분의 전개를 궁금해하면서 재미있게 쭉쭉 읽었던 책입니다. 나름 신선한 충격과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괜찮게 읽은 편이었지만 어쨌든 함부로 추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다음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이 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불호였습니다. 어떤 문학계에 몸담고 있는 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구조적인 완성도가 없어서 읽다가 턱턱 막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문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의외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기발함과 뜬금없음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은 조금 뜬금없음에 가까웠습니다. 뭔가 사건의 맥락도 맞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표제작인 저주토끼가 부커상 후보에 올랐었던 작품인데, 아마도 동양적인 공포물의 소재가 서구권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커상과 관련된 국내 작품인 고래나 채식주의자에 비해 저는 불호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술술 읽힌다는 장점이 있었고, 어떤 작품 몇 가지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발하거나 혹은 인상 깊었던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동식 작가의 단편 작품이 두어 단계 정도 더 다크하면서 분량이 조금 많이 늘어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동식 작가의 작품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조이스 캐럴 로츠의 카디프 바이 더 시. 전형적인 미국형 스릴러 소설입니다. 한국형, 일본형 스릴러와는 또 다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가끔씩 찾게 되는 작가입니다. 이 책을 얘기하자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정도? 반전도 좋고 전개도 독특하지만 술술 읽힌다거나 흥미진진하다거나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하면 이 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4편의 중편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지루하진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적당한 호흡. 이 책 역시 강력하게 추천하긴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이 책은 엄청난 SF 작품을 기대하고 시작했습니다. 테드 창을 읽었을 때 그 충격을 기대하고 이 작가에게도 입덕하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또 묘하게 테드 창의 작품과 비슷했습니다. 전래동화 같은 판타지 작품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SF 작품까지.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상상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중이 판타지 작품이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리고 살짝 조금 더 지루한 느낌. 책 전반부에 판타지 종류의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읽다가 약간 기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총평하자면 살짝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SF적 상상력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게 SF지. 이건 꼭 끝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서련 작가의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종이를 두꺼운 걸 써서 그런지 페이지는 적은 편입니다. 191페이지. 내용도 전혀 어렵지 않고 가볍게 술술술 읽힙니다. 저는 대충 1시간 30분 정도 만에 앉은 자리에서 완독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편이고요. 정말 가볍게 읽고 싶을 때, 그런데 책이 손에 안 잡힐 때, 그런데 에세이 말고 소설이 읽고 싶을 때, 그럴 때 추천합니다. 대단히 감동적이거나 훌륭한 명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볍게 읽기에 딱 좋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읽지 못하고 이번으로 2월된 푸시킨의 대위의 딸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푸시킨의 작품입니다. 푸가초프의 난이라는 실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둔 픽션인데 이 책은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작품치고 짧고 쉬운 편이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단 어려운 러시아 이름들이 문제였죠. 많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성, 그리고 애칭과 그들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가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하고 확인하면서 읽으면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국내 소설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인물 관계를 메모해가면서 읽는데 러시아 문학이나 일본 문학의 경우 그 효과가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추천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리뷰로 남겼던 책 3권입니다. 먼저 조혜은 작가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재미있으면서 복잡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서사가 많고 장르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판타지, 공포부터 범죄, 스릴러, 미스터리까지 수많은 서사와 복선들이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싹 정리해주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다 보니 호불호는 역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중 그중 한두 가지는 내가 싫어하는 색깔일 수도 있겠죠? 복잡하다 보니 정신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있었지만 아까 소개한 사륙에 이르는 병 덕분에 내성이 생겨서 이 책은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혜은 작가를 좋아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장유진 작가의 단편집 연수입니다. 표제작 연수를 포함해서 총 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전부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굳이 장유진 작가의 전작 일의 기쁨과 슬픔, 달까지 가자와 비교한다면 아주 미세하게 아쉬운 정도? 어쨌든 가볍게 읽기 정말 좋은 단편집입니다. 장유진 작가의 다음 작품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호 작가의 폭탄. 전형적인 일본식 스릴러 소설입니다. 오승호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게 일본식 스릴러는 아니구나 하고 구매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작가는 제일교포 3세라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읽어야죠. 여튼 이 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생각하는 일본식 스릴러라는 틀을 벗어날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갖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그래도 무난하게 완독했으니 그 자체로 괜찮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대가 커서 그런지 뭔가 아쉬웠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부가 살짝 지루했습니다. 그 점만 빼면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스릴러 장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저를 매료시키기에는 살짝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책하울 시간에 구매했었던 책을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스릴러를 많이 읽게 된 여름이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무려 태풍을 뚫고 찾아온 책하울 시간입니다. 책이 과연 무사할지 다음 시간에 같이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